이 빌리온 근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말한장 시대라는 용어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말한장 시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있다. 그 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중에 한 분 사회학자이신 송호근 교수가 쓴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변동. 그 글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의 분리와 분화는 동시적 과정이었다. 조선의 통치 체계가 종합적 지식 체계인 문으로 묶여있던 중세가 문의 쇠락과 함께 저물자 통치 체계의 세 축은 각각 제 길로 나섰다. 내부 분화가 시작된 것이다. 낡은 시간과 새로운 시간이 교차하는 말한장 시대. 말한장이 요렇게 말한장이 요렇게 고온처럼 돼 있죠. 양쪽은 높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말한장 이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혼란의 시대를 말한장 시대라고 한 것 같아요. 정의하신 것 같아요. 잔류한 전통과 흉계하는 새 것이 미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시간대죠. 그때가 지향 목표와 행동 규범을 분간하기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뭔지, 또 행동 규범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시조선 시대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던 이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비슷하죠. 이거를 지금 읽는 이유는 내가 역사를 읽는다기보다는 지금 시대, 그러니까 근대가 8근대 시대로 근대가 끝나고 혼란스러운 또 하나의 말한장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가 우리가 그 한번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했던 말한장 시대, 그 시대는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돌이켜 보는 것이 지금 시대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시대를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문학적 상상력이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했고, 그게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대처하는 어떤 그 인식 체계, 그러면 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거의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역사를 거꾸로 다시 읽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송원 교수도 여기서는 말이 없지만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경쟁의 접점에서 어떤 것은 소멸하고 어떤 것은 서로 엉킨다. 이 시조선 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시간에 읽은 거니까. 어떤 것은 근본 요소로 남아 새로운 것에 스며든다. 문의 분할은 단성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쟁과 소멸, 병합과 혼존, 잔존과 틈입이란 복합적 과정으로 진행됐다. 정치 환경이 이런 복합적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개항 이후 일본과 청이 문명 주도권을 두고 대치하고 지방에서 척외 양아, 보국 안민을 외치는 동학이 점점 기반을 확대하는 상황, 서양과 통상조약을 잇따라 체결해 돌파구를 찾던 고종의 정치적 시도가 국제 환경에 엇갈려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조선 통치의 골격이던 문예, 향촌 질서는 지배층이 제어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빠르게 분화되어 갔다. 무너져 내려갔겠죠. 이런 분화의 배경에는 한문과 언문이라는 문자 체계가 있었는데 한문 체계가 한글 체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구본과 신참이 격돌하는 경쟁 구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한문의 쇠락과 언문의 상승으로 틀이 잡혀갔다. 한문적 인식 체계는 밀려오는 문명 담론과 인민의 약진에 적절한 대응을 세우지 못했다. 인민의 약진,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영종조 시대의 인민의 약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근대화가 있었다. 완전히 본격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있었다는 그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한문의 준거는 여전히 타자를 배척하고 야만시하는 도적 정치에 있었으며, 밀란과 같은 인민의 저항도 전통적 상징체계 내부로 허비하여야 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났는데도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 의미를 그것도 전통적 상징체계 내부에서 해결하고 그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반면에 업문적 체계는 새로운 지향하는 목표와 규범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새로 바뀌는 새로운 체계가 왔는데 그 체계가
새로운 지향하는 목표와 구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란장 시대는 결국 이시조선의 몰락으로 결판 지어지죠. 그러니까 19세기 말 혼란스러운 조선을 낡은 시간과 새로운 시간이 교차하는 말한장 시대라고 소공원이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시작된 근대가 이제 개인에게 도달하는 중인 것 같아요. 요리, 가족, 아버지, 가요 등 개인적 취향의 폭발로 한국에는 이제야 근대의 경험을 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본격적으로 온 건 지금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또 다른 만한장 시대가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오면 좋은데 또 다른 만한장 시대가 와 있으니까 예전의 만한장 시대를 거꾸로 다시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유교 지배 체제의 문이 힘을 잃고 있었고 지금은 문학을 비롯한 문화계가 위세를 떨치는 돈의 숭배자,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앞에서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 문화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의 낡은 시간은 근대 자본주의고, 왜냐하면 지금은 근대 자본주의가 낡은 시간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새로운 시간을 열어줄 거는 당연히 문학을 비롯한 문화계가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문학의 복권을 위한 글이에요. 제1차 말한장 시대처럼 기존의 체제는 악착같이 끝까지 악착같이 자신의 구조를 유지하라고 하겠죠. 그때는 그러다가 한국 사회 전체가 망해버려졌죠. 한국 사회 전체가 망해버렸다지만 사실은 기존에 지배하고 있던 체제가 망한 거죠. 민중이 다시 복권됐으니까 상관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 이번 제2차 말한장 시대에서는 어떻게든 기존의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야 할 것이다. 그 체제를 반항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향과 그죠? 새로운 지향과 송호원 교수가 말하는 지향하는 목표와 규범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문학과 문화의 힘이 아닐까. 그리고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를 읽고 이걸 빌려온 근대라고 우리가 반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